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0일 한부모의 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세계 가족의 날, 17일 성인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한 달 내내 가정과 관련이 있는 5월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회와 국가의 최소 단위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에겐 그래도 진한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업 현장에는 동생들의 학비를 벌거나 집안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고 진학도 포기한 채 뛰어든 누나 형들로 넘쳐났고, 그런 가족애를 바탕으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애는 우리 인간이 지니는 값어치 가운데 가장 소중할 뿐 아니라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인데, 요즘은 그 가장 큰 값어치를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인이나 전속살인같이 일어나서는 안 될 폐악의 범죄들이 언론에 수도 없이 보도되는 시대에 여기저기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저출산과 높은 이혼율 등으로 어느새 혼술, 혼밥, 기러기 아빠 같은 신조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산업화와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가장 큰 값어치를 물질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에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기에 정치적 경제적인 현안보다 먼저 황폐해진 우리의 심성이 가정이라는 밭에서 가족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푸르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시계바늘을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에 개봉했고, 국내에는 지난 3월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 도어맨입니다. 해병대 복무 중 테러 집단의 공격으로 대사와 가족을 잃은 엘리 고르스키는 제대 후 한 아파트의 도어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형부와 조카들을 만나게 되어 부활절에 만찬을 함께하던 그 시각에 범죄자인 빅터는 그곳에 노년을 살고 있는 동료 버나드와 몇십 년 전 빼돌렸던 고가의 미술품을 노리고 무장 괴한들과 함께 아파트에 진입을 하는데, 새 삶을 살려는 전직 해병 엘리는 위기에 처한 형부와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괴한들과의 목숨을 건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헤이즈가 부르는 해픈, 우연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닿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네가 있는 곳이었다. 서서히 몸에 배버린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닿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던 그대로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닿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보통의 사람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어쩌면 기억을 지운 채로 하나였던 우린 둘이 되고 운명이란 작은 정 안에서 서로를 찾으며 살았는지 보통의 사람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서서히 점점 더 멀어져가 우연히 천천히 처음 그곳으로 가 로마니아 부카레스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경호요원 해병대 중사 엘리 고르스키가 미국 대사와 그녀의 딸 미라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숲속 도로를 지나던 중 숲속의 이상한 물체를 알리 중사가 발견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의문의 테러범이 RPG 로켓 발사기 공격으로 선두 경호 차량이 파괴되고 이어지는 총격에 대사 차량도 공격을 받자 엘리 고르스키는 출중한 사격술로 테러범들을 제압해 대사와 딸을 후방 경호 차량에 남겨놓고 나머지 테러범들을 모조리 사살하는데 이때 숲에서 나타난 테러범이 RPG를 발사해 대사와 딸이 타고 있던 차가 폭발하고 엘리 증사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엘리는 대사 가족과 동료들을 잃는 악몽을 꾸며 뉴욕의 자기 집에서 깨어납니다. 혼자 살면서 트라우마를 갖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저녁에 한 팝에서 패트 삼촌을 만난 엘리는 제대한 지 일주일 된 조카에게 자신이라는 아파트가 한참 리모델 중이라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삼촌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엘리의 심경을 같이 이해하고 위로해주자 승낙을 하지만 택시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 대사관의 경호 실패의 충격 장면이 다시 나타나는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날 마음을 다지고 아파트로 찾아가는데 뉴욕의 고급 아파트 캐링턴이었는데 현관에서는 사다리를 놓고 삼촌이 일하고 있었고 지하 라커룸에 있는 보르주 브라세빅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대신 친척이란 사실은 숨기라고 합니다. 보르주는 아파트 관리하는 책임자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패트는 좋은 사람이라며 바로 그 자리에서 개인 라커룸을 열어주며 이틀 동안은 일을 배우면서 공사로 아무도 건물에 남아있지 않는 부활절 주말에는 쉬고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지운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처음엔 그냥 지운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 아파트에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쓴 엘리는 아파트 도어맨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첫날인지라 아파트 입주민의 짐을 트렁크에 넣다가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자 여자 도어맨에 대한 불만을 하고 캐링턴의 이미지를 바꾸는 중이라고 보르즈가 두둔을 해줍니다. 그리고 1층에 사는 버나드 노 부부는 남편이 7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짐을 들어주는 엘리가 여자라서인지 첫 만남부터 부인과 서로 친절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문 앞에 도착하자 짐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언니에게 당시인 엘리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10층 C에 죽은 언니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엘리는 삼촌 패트에게 화를 내고 10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는데 한 남자 학생이 나오며 누구냐고 묻는데 언니의 아들 맥스였고 형부 존 스탠튼과 딸 릴리를 만나게 됩니다. 조카들은 엘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만큼 서로 단절되어 살고 있었고 이때 도망친 고양이 제스퍼 때문에 두 조카와 같이 고양이를 찾게 되는데
알리가 이모인 것을 안 조카들은 반가워서 포옹을 나눕니다. 조카 맥스는 아파트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나 아파트 지하실 층에 있는 1940년대의 지하철 공사 중 돈이 없어 대충 막아놓았다는 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공간에서 발견한 고양이 제스퍼를 구하기 위해 소방 호수를 걸고 스파이더맨처럼 내려가 고양이를 구해오는 엘리를 조카 릴리가 자랑스럽게 아빠에게 자랑을 하자 형부 존은 엘리에게 부활절 저녁을 같이 먹자는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가 거부하자 월요일엔 아이들과 함께 영국으로 이사간다는 말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엘리는 애원하는 조카 릴리의 초대를 수락하고 다음날 군인이었기에 짧은 머리인 엘리는 제법 여성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는 거울을 보며 부활절 저녁 식사에 갈 준비를 합니다. 가수 태연이 부릅니다. 사랑해요. 스쳐가나요 우리의 사랑은 가슴 아픈 추억인가요 돌아서네요 그대의 마음은 눈물로도 잡을 순 없나요 My love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대 듣고 있나요 My love 잊지 말아요 지우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을 나의 눈물이 그대 보이나요 하루하루 그리워합니다 가슴 떨리던 그대의 마침도 이제는 추억이 됐나봐요 My love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대 듣고 있나요 My love 잊지 말아요 지우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은 매일 난 그리움 속에 하루를 버티는데 그댄 어딨나요 내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대 잊지 못해서 My love 돌아와줘요 떠나지 말아요 내 곁에서 제발 부활절 저녁 모든 업무가 끝나고 관리인 보르주는 1시간 전에 퇴근해야 할 패트가 라카룸에 앉아있자 왜 아직 퇴근 안 하냐고 묻고 입주민인 뇌졸중 장애인인 버나드의 허시 부인에게 전자레인지를 고쳐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르주는 캔맥주를 잔에 따라 권하던 듯 하더니
갑자기 페트의 머리를 잔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페트의 머리를 망치로 마구 가격합니다. 이때 파이를 싸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던 엘리가 보르주와 마주치게 되는데 부활절에는 쉬라고 했는데 왜 나왔냐고 하자 스탠튼 가족의 저녁 초대를 받았다며 엘리베이터를 타 올라가고 보르주는 태연히 현관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빨간 벤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멈추고 큰 가방을 든 5명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쳐 보르주와 합류해서는 가방에서 각종 총기와 연장들을 꺼내고는 건물의 통신장치함에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경고선과 전선들을 잘라버립니다. 엘리는 조카들과 저녁을 같이 준비하는데 해병대 복무 중 세상을 떠난 언니의 장례식에도 못 간 그녀는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과 형부와 점점 분위기 좋은 부활절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버나드 부부의 집에 보르주가 버나드의 친구가 왔다면서 들어가는데 빅터 두보아라고 인사하며 뇌졸중으로 식탁에 말없이 앉아만 있는 버나드에게 인사를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30년 전 베를린에서 함께 일했고 그때 엘리 브레슐리였다고 하지만 허시 부인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관리인 보르주는 버나드의 집에서 그림을 찾아야 하는 범죄자 빅터가 고용한 조직원으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핑계로 저층 거주민들을 모두 휴가를 보내고 버나드 부부의 집에 숨겨놓았을 그림들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혼성음악그룹 코요테이가 부릅니다. 끝없는 사랑. 내 품에 너를 안으면 순간 모든 것이 멈추길 바래. 우리의 지금이 행복이 달아날까봐 너의 고운 눈에 눈물 날까봐 이 세상에 너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이 떠나야 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위험하고
되길 바래. 빅터와 버나드는 과거 나치하에서 그림들을 약탈 관리하던 자들로 동료였지만 버나드가 1995년과 2015년에 그림 대점을 캐링턴에서 발송해 팔았고 나머지 고가의 그림들은 건물 어딘가에 숨겼을 거란 추측이었는데 버나드를 고문해 벽에 숨겼다는 자백을 받자 일행들은 버나드 부부의 집의 벽과 마루들을 깨고 부수어 그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의 모든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자 권총을 들이대고 허시 부인은 놀라 우리는 원래 10층 C호에 살았는데 남편이 뇌졸중 때문에 7년 전에 1층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그 시각 엘리와 형부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약에 취한 조카 맥스가 교통사고로 죽은 엄마를 구하지 않고 혼자만 살아남은 아빠 존을 원망하자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결혼 전 이야기를 나누는 엘리와 형부 존은 사실 과거 둘이 연인이었고 언니 케이트가 존을 좋아하고 그와 결혼한 것 때문에 도피하다시피 군 입대를 해서 단절된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찾기 위해 빅터와 일행들은 10층으로 올라가고 그 와중에 보르주가 버나드 부부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그때 마침 엘리는 조카 릴리가 민트 소스를 바닥에 쏟아서 허시 부인이 집에 소스를 얻으려 갔다가 숨져있는 부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관리인 보르주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고 경찰에 연락하라고 1층으로 내려가 만나는데 이때 심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페트 삼촌이 나타나 보르주를 몽둥이로 공격하지만 보르주는 반격으로 총을 쏘아 삼촌 페트가 쓰러집니다. 그 사이 엘리는 재빨리 달아나는데 10층에 쳐들어온 빅터와 일행들은 형부와 조카 릴리를 인질로 삼지만 조카 백스는 벽에 비밀 통로로 도망을 치고 경찰에 연락을 해보지만 모든 전화들은 불통입니다. 마구잡이로 벽을 부셔대는 빅터의 일당들 중 한 팀은 간신히 도망친 조카 맥스와 엘리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너무 잘하는 맥스는 이모 엘리와 만나고 월등한 전투력으로 단칼에 범죄자들을 하나씩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겁을 내는 맥스를 안심시키며 벽의 비밀 장소와 통로를 이용해 보르주와 빅터 그리고 금고 열쇠 터리범 외에는 모두 물리친 엘리는 인질로 잡혀있는 형부와 릴리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3인조 밴드그룹 MC 더 맥스가 부릅니다. 그대가 분다. 옅은 바람 냄새 두 눈을 감아본다 낡은 가슴 여전한 떨림 그대가 온다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그 옛날의 기억이 두 눈에 소리 없이 흘러 이 가슴을 울려온다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본다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본다
그 시절은 영원하다.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본다.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본다. 정말 사랑했구나 그대. 매일 돌아보며 사는 나.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어디선가 그대가 온다. 안아주고 싶지만 자꾸만 멀어지잖아. 온 맘 다해 그댈 부른다. 이 세상 한가운데 눈물로 그댈 불러본다. 하루 종일 그대가 본다. 하지만 도어맨인 엘리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군인으로 해병대 경호여단 중사로 은성 무고훈장을 받은 여군이라는 사실을 빅터가 구글 검색을 통해 알아내고, 조카 맥스와 함께 벽속 비밀장소에서 엄마인 언니 케이티가 교통사고로 차가 물속에 빠져드는 동안 맥스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빠만 빠져나온 곳에 대한 강한 원망을 가지고 있자 엘리는 틀림없이 내 아빠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루마니아 대사와 딸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 시각 드디어 책장 뒤 벽 속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발견한 빅터는 80년대에 주문 제작된 모듈러 사륜번호 자물쇠 금고로 1시간 안에 금고를 열라고 합니다. 금고털이는 냉각용 불을 연결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형부 존이 범죄자 빅터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척하며 훔친 노트북으로 딸 릴리가 소파에 앉아 몰래 SNS로 문자를 하는 사이 동독 시절 징발한 그림들이란 사실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어 SNS는 삭제되고, 알리도 화재 경보기 선을 연결시켜 경보를 울려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출동하지만 관리인 보르주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실수로 경보가 작동했다는 변명에 부활절 저녁이기에 소방관들은 그 말을 믿고 모두 철수하고 맙니다. 1층 현관에서 보르주에게 붙잡힌 엘리와 맥스는 엘리의 현란한 전투 능력으로 탈출을 하고, 맥스는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마침 밖에 서 있는 순찰차에 경찰에게 신고하지만 그는 빅터와 한패였고, 지하에 있는 엘리에게 빅터가 인터폰으로 형부와 조카 둘이 잡혀 있으며 15분 안에 비무장으로 투항하라고 합니다. 절망과 고민 중이던 엘리는 다시 루마니아 대사와 딸의 테러 장면이 나타나며 트라우마로 떨고 있는데, 이때 조카 맥스가 인터폰 스위치를 몰래 누르며 모르스 신호를 보내 워터 냉각용 드릴에 수돗물을 잠그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수 윤미래가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오랜 시간 함께라서 늘 친구란 난 너무도 편했었어.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지내서 그래
매일 잠도 못 자 눈물로 지냈어. 너의 거절이 난 두려워서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집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 나 꿈에서라도 그 꿈에서라도 너의 눈을 보며 고백하고 싶은 소중한 말 내일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가끔 너는 술에 취해 늦은 밤 날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밤새 설레임에 나는 잠도 못 자. 너는 술김에 한 말이지만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집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 나 꿈에서라도 그 꿈에서라도 너의 눈을 보며 고백하고 싶은 소중한 말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말걸. 오늘도 난 이렇게 눈물만 오늘도 또 못하는 그 말 눈물로 또 고백하는 말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오래된 혼잣말 내일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오랫동안 못했던 말 너를 사랑해. 물이 나오지 않자 금고 드릴이 과열로 부어지며 시간이 지체되고 밸브를 열기 위해 내려오는 범죄자를 은박지와 화학물질, 쇠못을 이용해 부비 트랩을 설치해 차단하자 도어맨이 이 가족의 이모인 엘리인지 몰랐던 빅터는 총을 쏘며 가족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해 결국 엘리는 10층으로 올라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옥탑에 호스를 연결해 주어 드릴에 물이 나오자 마침내 금고가 열리고 숨겨놓은 그림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카라바조, 렘브란트 등 세계적인 명작이었고 조심스럽게 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보르주에게 형부 존이 이 그림들의 가치를 아느냐며 아마 각각 약 6천에서 8천만 달러라고 하자 놀란 보르주는 5만 달러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이 사건을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대장 빅터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보르주는 갑자기 수류탄에 핀을 뽑으며 빅터에게 50%를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빅터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떠나려는 순간 옥상에 따라온 순찰차에 있던 경관과 결투를 벌여 제압하고 유리천장을 깨며 내려온 엘리가 금고터리를 붙잡자 조르주는 거침없이 금고터리를 총으로 쏘고 수류탄을 터뜨리고는 도망칩니다. 다행히 조카들은 무사하고 형부는 경상만 있는데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아파트 현관에 진입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원 복장을 한
보르주가 자신은 도어맨이라며 빠져나가 빅터와 함께 지하 통로로 탈출하는데 오히려 총을 들고 뒤따라온 엘리가 체포를 당합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 경찰 5, 6명을 제압하고 조르주를 따라 지하 통로로 내려가는데 그림 통을 들고 뛰는 빅터가 통을 떨어뜨리는 순간 욕심이 생긴 조르주는 빅터를 총으로 쏘고 그림을 혼자 독차지해버립니다. 하지만 따라온 엘리와 일대 총격전과 혈투가 이어지는데 체력적인 차이인지 엘리가 불리해져 일방적인 린치를 당하고 쓰러지지만 수류탄에 핀이 뽑혀지며 보르주의 몸은 폭발하며 환풍기의 날개에 의해 얹혀지고 맙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짐을 챙겨 이사가는 가족을 배웅하는 엘리는 조카 맥스 릴리와 아쉬운 이별 인사를 나누는데 형부 존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며 차를 타고 떠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인생은 빛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 있듯이 영화의 배경인 아파트는 임무 실패의 트라우마를 겪는 엘리의 죄책감에 의한 내면의 고립과 불신과 증오로 분열된 엘리 가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투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범죄자들도 처음에는 같은 목표로 미술 작품을 찾으러 왔지만 고가의 미술품이란 사실에 돈에 대한 욕망으로 서로 분열되어 자멸하는 모습 속에서 아파트처럼 물질적인 폐쇄된 내면의 불신이 결국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절망에 놓인 주인공 엘리와 엘리 가족은 범죄자 빅터 일행과 마주하면서 현실을 회피해왔던 엘리가 세상으로 나와 분열되었던 가족이 서로 합쳐 의지하는 사랑으로 잃었던 인생의 빛을 찾아 결국은 극복하고야 맙니다. 한편 악당 빅터 역의 영화 레옹의 장 르노는 어느덧 한국 나이 75세인데요. 나이든 비주얼에 액션은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연기에 추억을 느끼게 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토리가 어색하여 영화 평점이 그리 좋진 않지만 부담없이 편안하게 팝콘과 함께 즐긴다면 나름 지루함을 견딜 수 있을 듯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액션 영화 도어맨이었는데요.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 렘브란트, 카라바조 등 세기의 화가들의 작품이 숨겨져 있다는 소재와 건물의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미로처럼 숨겨있는 공간들을 활용한 액션과 영화 존 윅, 뱅퀴시 등으로 알려진 주인공 루비 로즈와 레옹의 장 르노, 마션, 클로버필드 패러독스의 악셀 헨리, 헬보이 더 보이의 루퍼드 에반스 등 할리우드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데뷔 30년이 지난 한국의 스티비 원더 국민 가수로 불리우는 가수 김건모가 리메이크한 노래로 본인들의 당신만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잠든 나를 간지럽히는 햇살에 눈을 뜨면 코앞까지 와 있는 아침 어제 둘이 나눈 속삭임이 꿈이 아닌 듣고나게 아직 잠든 그댈 바라보네 제일 먼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면 넘어져 들어오는 바람과 인사를 나누지 우리 앞에 많고 많은 생이 오늘만 같다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내게 무슨 소용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아주 가끔 투정도 부리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건 사랑이란 이름인 걸.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눈을 바라봐주고 넌 그렇게 내가 돼가. 내가 줄 수 있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baby I love you.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어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 그대야 안녕 이런 말을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 문 밖에서 떠들고 노는 아이들 소프라노 웃음소리 가까이 들려. 놀이터의 아이 하늘까지 그네를 구르고 아이들 바람 대비되어 놀고 싶어. 진심으로 만난 사람 모두 나에게 오늘도 기분 좋은 미소로 행복을 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꿈처럼 빛나지.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눈 뜨지 않고 볼 수 있고 손을 받지 않아도 넌 언제라도 곁에 있어. 나를 보던 내 작은 행동들을 닮아가는 널 보며 입가 가득 번진 사랑이 있어. 온갖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너에게만 사주고 싶고 난 그렇게 널 생각해. 내가 줄 수 있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baby I love you.